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달리 살았을 것이라고 응답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관리에 관한 후회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반복하지 않을 60대가 되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젊고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3시간 자고도 멀쩡했고 밤새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할 수 있었죠. 불규칙한 식사, 야식, 과로, 운동 부족.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몸에서 아무런 신호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고혈압, 당뇨, 심지어 가볍지만 뇌졸중까지 겪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왜 젊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형성된 건강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단 5년의 불규칙한 생활이 30년 후의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대에 만들어진 생활 습관은 60대 이후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60대가 된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반복하지 않을 후회스러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 시간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20대 시절 저는 수면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할 시간, 일할 시간,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잠은 죽어서 실컷 자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경우 매일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수면 부족은 또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20대에는 이런 영향이 드러나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하루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반드시 확보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 수면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무리했던 것입니다. 20대에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라는 말처럼 회복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고도 금방 회복되고 과음이나 과식을 해도 다음 날이면 멀쩡해지죠. 그래서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도 그냥 참고 버텼죠.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미뤘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아프다는 말 자체를 약한 모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만성 통증과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초기에 치료했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죠.
만약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은 기본검진을,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특화된 검진을 받아 조기에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않고 의사와 상담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대 시절 저는 격한 운동을 즐겼습니다. 암벽 등반, 마라톤, 농구 등 체력 소모가 큰 스포츠에 도전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격렬한 운동 습관을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헬스 트레이너 존 로울리는 20대에 운동에 재미를 붙이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게 운동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히 감소합니다. 30세를 기점으로 근육이 정점을 찍은 후 40대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80세에는 인생 최대 근육량의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젊을 때부터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고강도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지속 운동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20대에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절한 운동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의 피트니스 강사 캐서린 프레드리히는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아프다고 운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몸을 움직여줘야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식습관 관리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20대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야식을 마음껏 먹었죠. 가끔 속이 불편해도 소화제 한 알로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식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찾아온 소화불량, 40대의 지방간, 50대의 고지혈증과 비만까지 젊을 때 형성된 나쁜 식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소식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과식은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루 권장 칼로리의 약 80%만 섭취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뇌의 포만감을 느끼려면 최소 2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 과도한 당분과 지방 섭취, 제한, 적정량 섭취 등 기본적인 식습관을 젊을 때부터 형성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20대와 30대에는 일과 성공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가족 모임, 친구와의 약속, 취미 활동 등은 항상 후순위였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보니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저하, 우울증, 면역체계 약화,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인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와 행복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일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기에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60대가 된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반복하지 않을 후회스러운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부족한 수면, 무리한 신체 활동, 부적절한 운동, 부실한 식습관, 소홀히 한 인간관계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후회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이죠. 하지만 젊을 때는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미래에 닥칠 결과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20대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60대가 되어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젊은 시절이 지나버린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라톤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앞서 60대가 된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반복하지 않을 후회스러운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각각의 후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루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수면 시간을 크게 바꾸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취침 전 따뜻한 샤워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김성준 씨는 35세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분입니다. 야근이 많은 직장 생활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형성됐고 50대에 들어서자 심한 불면증과 함께 고혈압, 당뇨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한 비결은 바로 철저한 수면 관리였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1년간 철저히 지켰더니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다른 건강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20대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만으로도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몸의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성적인 피로, 소화불량, 두통 등이 계속된다면 무시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대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미경 씨는 20대 후반부터 지속된 만성 위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탓에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40대 초반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완치되었지만 그녀는 젊을 때부터 정기검진을 받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강검진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입니다. 20대에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골질량은 25에서 30살의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한 칼슘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대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주 3, 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40대 이후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수영, 자전거, 요가와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상철 씨는 20대에 마라톤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같은 강도의 훈련을 고집하다가 40대 초반에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그는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으로 전환했고 현재 60대에도 수영과 가벼운 조깅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마친 후에는 정리 운동을 꼭 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식습관 관리 방법입니다. 식습관 개선의 첫 단계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한 끼 식사에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다양한 채소를 포함시키세요. 특히 20대에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당분이 많은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이러한 식품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대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지연 씨는 20대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주로 먹고 외식할 때도 건강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55세에도 별다른 건강 문제 없이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신선한 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대부터 가족과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특히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주말에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형제 자매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과 취미 활동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민수 씨는 퇴직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5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20대부터 60대 이후까지 각 연령대별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대에는 건강이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다양한 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세요. 30대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이 시기부터는 대사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식습관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40대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충격 운동을 선택하고 근력 유지를 위한 운동도 병행하세요. 50대에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예방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 정신 건강도 관리하세요. 60대 이후에는 낙상 예방과 관절 건강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과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세요. 소식의 원칙을 지키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통해 뇌 건강도 유지하세요. 이렇게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자, 이제 20대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두 번째,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는 질환은 더 자주 검사하세요.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되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전환하세요. 네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 과도한 당분 섭취 제한, 천천히 먹기, 과식 피하기 등의 기본 원칙을 지키세요. 다섯 번째,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세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해 보세요. 이러한 실천이 당장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부터 이런 습관을 형성한다면 60대가 되었을 때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20년, 30년이 흘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후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면 부족, 몸 상태 무시, 부적절한 운동, 불균형한 식습관, 소홀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5가지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의 미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강 습관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별 꼭 받아야 할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쌤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은 젊을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때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 되세요.